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일찌감치 출마 여부를 결정했지만 유독 유승민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는데요. 겉으론 불출마의 명분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의 면면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승민 기자회견도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출마를 알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자, 비교적 짧은 글이었는데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자, 보통 전당대회의 경우엔 당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층에 포커스를 맞춘 메시지가 보통입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100%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더 그러한데요. 그런데 오늘 유승민의 불출마의 글을 보면 당심이라는 대신 민심, 당원들이 아닌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언제나 그랬듯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는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과연 폭정이라는 단어가 임기 반년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에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폭정을 이어갈 때 유승민이 비판 성명을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었는지 좀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어쨌든 유승민이 불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상당히 모순적 성격을 띠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성향 지지층의 역선택으로 유승민이 한때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승민은 이런 여론조사들의 한껏 고무돼 언론과 접촉하며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냈죠. 우리 당이 개혁보수 정당이 돼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혁신을 하겠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대표는 나, 바로 유승민. 수도권의 MZ세대라면 나밖에 더 있느냐 등등등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 정부와 관련해 사사건건 힐난과 비난을 일삼는 발언들도 그 수위가 좀 셌었죠. 자, 그러자 유승민이 좀 잠잠해진 계기가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 100%로 치러지기로 확정이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됐던 여론조사와는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만 떼어놓고 조사를 해보니 순위가 확 뒤로 밀렸고 지지율은 그야말로 폭락했었죠. 다른 의미에서는 그동안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 또는 좌파 성향 응답층의 역선택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기간 장고에 들어간 유승민이 결국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그간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해 구구절절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입니다. 불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티가 나는데 사실 유승민이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100% 현실적인 부분이 다일 겁니다. 우선 당선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포기 전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유승민의 지지율은 최소 10%가 넘었지만 지금은 한 자릿수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100%로 뽑도록 룰을 변경했기 때문에 반유승민 정서가 강한 당심을 유승민 본인이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돈인데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한 기탁금은 당대표의 경우에 예비경선 4천만 원, 본경선 5천만 원 등 총 9천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도 한 통에 20원으로 책정됐을 때 책임당원 80만 명에게 보낸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1,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공보물, 현수막 등을 감안하면 수억 원이 선거 자금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입하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이 점도 불출마의 배경이 됐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 유승민과 함께하는 당내 의원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최근 자신을 지지했던 신원식 의원이 지지 철회를 선언하는 등 원내에서 선거를 도와줄 세력이 사실상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를 강행했을 경우 컷오프를 당하거나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된다면 정치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공포감이 유승민에게는 엄습했겠죠. 자, 유승민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글에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유승민이 정치를 계속하는 것, 계속하던 은퇴를 하던 간에 그건 유승민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하지만 정치를 계속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 당적을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꿔라. 이런 주문을 유승민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당은 이념을 함께하는 당원들의 집합체입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바로 정당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유승민이 이런 집합체 또는 공동체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정당에 어울리는 사람이냐라는 물음을 던져봤을 때 아니다라는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하면 정치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바로 배신자, 내부 총질 아니겠습니까? 부디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유승민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죠. 다름 아닌 최고위원 선거인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이 되고 이 중 1명은 청년 최고위원을 뽑게 되는데요. 또 청년을 제외한 최고위원 4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현역 의원은 박성준, 이만희, 태용호 의원과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지성호 의원까지 총 4명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역 의원 외에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후보는 많습니다. 우선 이준석계로 알려진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대표적 신윤계로 꼽히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3선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이 출마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여성목으로 전미경 전 최고위원과 대표적인 이준석계로 손꼽히는 허은하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2월 2일부터 3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오늘과 내일 사이 출마를 고심 중인 사람들의 출마 러시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면요, TV토론회와 전국 순회 경선 등의 이벤트가 열리게 되고 후보들은 당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게 되는데요.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여러분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보도와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며 여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